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6시 14분 26초입니다. 저 이 시그널도 좀 길어서 아까워요. 우리 90분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간 허덕여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주요한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죠.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4년 구형. 게시판에 제가 방금 뭐 실수했나요? 낭만고양이님께서 새누리당 물음표를 3개 찍고 가끔 실수도 하시는 인간. 당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미안합니다. 새겨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행간은 안대희 전관 예우 의혹 비껴갈 수 없다라는 제목의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얻은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해 불거진 전관 예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산 사회 환원으로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산 환원은 개인적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관 예우 의혹이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안 후보자 자신이 떳떳하다면 수임한 사건의 구체적인 명세와 수임액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진정 자신부터 개혁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안대희 총리 내정자 관련해서는 하도 오프닝부터 지금 한국일보 양 기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고 비교적 논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딱 몇 마디만 올리죠. 우선 첫째, 이래가지고 서령 상처 끝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해서 현재 의석 분포로 보면 밀어붙이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총리의 취임 한들 령이 서겠는가? 공직자들이 면종복배라고 하나요? 앞에서는 예 총리님 지시에 잘 따르고 부정 안 하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돌아서서 자기는 어땠는데 이런 거를 봉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개혁은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조금 옹색하게 들렸다. 재산이 8년 만에 9.5배가 늘어서 22억이에요. 능력 있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또 부까지 이렇게 깨끗한 청부가 쌓인다면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본인도 어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기부 시점이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난국 타계를 해야 할 총리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중앙일보 사설을 고른 것은 인사청문회 아직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신문사에서 사설로 미리 이렇게 못을 받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 폐업 신고를 지금 해서 청해진 해운이 거의 이제 폐업 청산 절차가 임박해 있는데 세월호에 탔던 알바생들이 되죠. 정식 선원이나 승무원이 아닌. 장례비에 이어서 사망보상금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참 답답하고 너무나 화나는 그런 기사인데 그 기사를 한 대목 들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폐업이 논의되면서 선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청해진 해운이 2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한만청 등에 따르면 현재 청해진 해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선사 면허 취소는 징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돼 사실상 청해진 해운의 폐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희생자 중 정식 선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 4명은 청해진 해운이 면허 취소를 통보받을 경우 사실상 보상받을 길을 잃게 된다. 희생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식 선원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 추후 어떠한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선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사의 정식 직원만이 선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기사 들으시면서 좀 답답하고 우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꽃다운 나이에 삶을 등진 알바 학생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그저 최저임금 뭐 이런 거 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을 거예요. 4대 보험. 억울하게 죽은 뒤에도 회사로부터 장례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알바 학생들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정부, 1차적으로는 해수부겠죠. 그리고 청해진 해운 측은 장례비와 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알바생이 선원이 아니다. 이걸 막 강조하고 항변해요. 정규직 승무원들에게 지급한 장례비를 알바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미 통보한 해운업체나 또 한간에는 이런답니다. 단원고 거기 말이야, 안산 단원고 거기 다니는 애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냐? 이렇게 묻는, 전국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묻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 공부 여기에 그냥 막 박힌 나머지 이렇게 별 죄의식 없이 무슨 일배 이런 사람 아닌 사람들도 이게 우리의 참 비참한 현실인데, 그런 어른들 장례비 안 주겠다고 꼼수 부리는 해운업체나 그런 어른들 참 인간성 상실한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한 가지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지금 살아있을 때의 삶의 등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죽음의 등급도 존재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이 대절망 앞에서도 등급을 구분하려고 달라들고 애쓰는 괴물들을 보면, 괴물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괴물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공고한 계급제, 등급제 사회인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등급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행정부, 또 이제 이름 바뀌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합동분향소 만들지 마라. 이렇게 공문 보냈고, 그냥 17개 광역단체도 한 곳에 하나씩만 분향소를 해라. 그랬어요. 소요 경비도 국고에서는 질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근데 늘 지자체는 나라 중앙정부에서 돈 타다 쓰지 않습니까? 돈 좀 더 달라고 늘 로비하고 뒷머리 극적극적 하는데 국고에서 분향소 설치비 안 주겠다 그러니 뭘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 어땠습니까?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단체장 판단에 따라서 무한대로 많이 분향소 해라. 그리고 나라에서 돈도 막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분향소가 전국적으로 340곳이나 설치됐어요. 그때 과도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억울하게 죽어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불과 4년 전밖에 안 되는데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해야지요. 그때 이명박 정부고 지금 거기를 계승한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부 태도가 두 사건에 대한 태도가 판이했던 것은 두 사건의 죽음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천안함 사건을 애도하는 분위기는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슈였죠. 그렇지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막 치솟고 있는 이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는 현 정권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좀 불안정한, 좀 두려운 이슈인 거예요.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두 사건의 희생자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월호가 더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너무 눈앞에서 중계방송하듯이 봤으니까. 그 매겨진 죽음의 등급은 결국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냐. 저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죽음에도 신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저의 반문에
정부 당국자 누가 떳떳이 뭐라고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2014년 대한민국은 과연 문명세계인가? 죽음에도 신분이 있고 등급별로 뭐가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문명세계에 살고 있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는 어떤 경제적 계층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달라집니다. 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 관, 죽은 분을 모시는 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통탄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유력자가 죽으면 따라서 무덤에 묻는 순장제의 고대 사회나 봉건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 체계의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생과 사라는 그 엄숙한 순간 앞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들에 대한 장례비나 보상,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그게 정부가 국민에게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주권의 일부를 위임한 거고요. 세월호에서 이렇게 남들 구하다가 돌아가신 그 의인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뜻을 받드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알바생들의 억울함부터 풀도록 제발 찾아서 일거리 좀 찾아서 일하세요. 눈물 동영상을 전국적으로 하달해서 선거에 써먹는 일 같은 거 할 시간에 이런 알바생들의 억울함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예, 행간은 이걸로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